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진이는 신생아 때 근성사경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팔로업을 하고 있어요. 사경에 대해 저희 우간의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 모든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이란 머리와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해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는 선천성 근성사경으로 목에서 두껍게 만져지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흉쇄유돌근이 손상돼서 근성사경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요. 먼저 흉쇄유돌근이 손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만 스트레스랑 자궁 내 스트레스예요. 분만을 할 때 흉쇄유돌근이 손상이 되면서 그 부위에 출혈이 생기고 이후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스트레스는 좁은 자궁에서 특정 자세, 특히 목이 한쪽으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마찬가지로 흉쇄유돌근의 손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스트레스는 특히 쌍둥이나 양수과소증, 태아가 큰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급성기는 생후 2에서 4주를 의미를 하는데 태어날 때 손상된 흉쇄유돌근에서 출혈과 염증이 지속되면서 진행이 되지만 아기가 특별히 아파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크게 아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흉쇄유돌근의 염증은 계속되고 손상된 흉쇄유돌근의 부위가 이 시기부터 좀 단단하게 만져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엄청 단단한 그런 느낌보다는 멍울 같은 말랑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후 아급성기인 생후 3개월까지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서 이제 늘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고개가 기울게 됩니다. 오른쪽에 흉쇄유돌근이 섬유화되면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경은 확 안 좋아지는 거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야금야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물리치료를 시작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되도록 빠른 발견과 치료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결론이에요. 지금부터는 저희 우진이의 경우에는 사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진이의 경우에는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침대에 눕혀두면 제가 느낄 정도로 고개를 왼쪽으로 자주 돌리고 있었어요. 그게 좀 이상해서 일부러 오른쪽으로 눕혀두기도 하고 제가 오른쪽에서 수유하기도 했어요. 본능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생후 2주차에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소아과 선생님이 우진이 검진을 해주시다가 목에 종괴가 만져져서 사경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셔서 바로 아주대병원 사경센터를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괴가 뭔지 사경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고 그냥 너무 멘붕이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었어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 주 금요일에 아주대병원 사경센터 진료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진이도 처음부터 흉쇄유돌근이 두꺼웠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수술 중에 아기 목 부분이 자궁에 걸려서 난산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기 목에 쓸린 자국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외관상으로 관찰되는 다른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흉쇄유돌근 부분이 약간씩 두꺼워지기 시작을 했고 누워있을 때 왼쪽을 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아기가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제 커져가는 종괴를 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이 제일 불편했어요. 이렇게 된 게 뭔가 다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고개에 힘이 생기면서는 기울기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혼자 앉는 연습을 하면서는 주로 오른쪽으로 몸이 쓰러졌어요. 터미타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좋은 소식으로는 아이가 커가면서 비대칭이던 얼굴이 대칭으로 많이 좋아졌고 흉쇄유돌근의 종괴도 더 커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울기 부분이 개선이 되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답답한 시간들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아주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경을 진단받은 스토리인데요. 아주대병원에 가게 된 이유는 그곳이 대학병원이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대병원 내에 소아사경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약을 해서 속전속결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경의 진단은 교수님이 육안으로 먼저 목에 기울어진 정도를 확인을 해주시고 아기를 눕혀놓고 만져보시면서 목의 종괴 여부나 고개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정말 조심스러운 손길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에는 신경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고 특히 아기 목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집에서 해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튼 사경의 증상이 머리의 기울어짐이나 목이 한쪽으로 많이 안 돌아간다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안면 비대칭과 사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 아기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워있기 때문에 사두나 단두가 생길 수도 있어서 사두도 증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기가 자궁에 끼어 있었다거나 둔위 자세로 있었다거나 했으면 고관절 이형성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아정형외과도 가서 골반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봐야 해요. 척추 측만증도 마찬가지로 사경의 증상은 아니지만 아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우진이는 근성 사경인 것 같다고 1차적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받았고 MRI나 CT는 따로 찍지 않았고 전신 엑스레이와 흉쇄 유돌근 부분의 경부 초음파만 진행을 했어요. 당일에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전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누군가 취소한 경부 초음파 일정에 편승해서 경부 초음파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기 사진은 아니고 경부 초음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논문에서 따온 이미지예요. 경부 초음파를 찍을 때 이렇게 아기를 눕힌 채로 분유를 먹인다거나 해서 좀 진정된 상태로 경부 초음파를 찍게 됩니다. 일반 초음파보다 굉장히 소형이죠? 경부 초음파를 찍을 때 아기가 울게 되면 흉쇄 유돌근이 두꺼워져서 오진단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편안한 상태로 초음파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논문에서 따온 초음파 자료인데 이 아기는 왼쪽에 사경이 있는 아기예요. 그래서 왼쪽 흉쇄 유돌근이 오른쪽보다 훨씬 비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부 초음파를 통해서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고 근성 사경의 경우 확진을 받게 됩니다. 슬프지만 우진이는 경부 초음파에서 꽤나 큰 크기의 흉쇄 유돌근 종괴가 확인이 되었고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월 23일생인 우진이는 5월 10일에 아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경부 초음파를 찍었고 그리고 근성사경을 진단받은 후 금요일부터 바로 물리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아주대병원 소아정형외과에서 골반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진료를 받았고 정말 감사하게도 골반은 아직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6개월 차에 다시 진료를 보기로 하였어요.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시간들이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진이가 생후 한 달 가량부터 받았던 사경 치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